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특별히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 주사위가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주사위는 가로, 세로, 그리고 요 너비까지 모두 같은 정육면체입니다. 자, 이 주사위를 펼쳐볼까요? 그러면 정계도를 얻을 수 있는데요. 자, 안에 큐브가 있고요. 이건 잠시 떼어 놓읍시다. 자, 전개도가 있는데 아시다시피 각각의 사각형은 모두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육면체가 총 6가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저와 같이 이 정육면체의 겉넓이와 부피를 구해보도록 합시다. 특별히 3가지 경우에 대해서 볼 텐데요. 2가지만 같이 해보도록 합시다.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가 2cm인 경우와 3cm인 경우에 겉넓이와 부피를 같이 구해보도록 합시다. 교과서는 11페이지고요. 생각과 활동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정육면체의 한 변의 길이가 2cm인 경우, 겉넓이와 부피를 살펴볼 텐데요. 일단 겉넓이를 보면 겉넓이는 이 정사각형이 총 6개가 있으니까요. 한 정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세로가 각각 2cm. 이게 총 6개가 있겠죠? 그래서, 네. 그래서 넓이를 따지면,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사각형의 넓이는 4제곱cm니까, 6개가 있으면 4, 6에 24제곱cm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우리가 이제 곧 학습할 거듭제곱 형태로 표현을 한다면 4의 경우는 2 곱하기 2이고요. 6은 2 곱하기 3으로 소인수분해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가 곱하기 2니까 두 수를 곱하면 2가 하나, 둘, 셋. 2의 세제곱 곱하기 3 세제곱cm.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괜찮나요? 자,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2cm인 정육면체 겉넓이는 24제곱cm이고, 세제곱이 아니라 제곱이죠. 24는 2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부피를 구해볼까요? 한 변의 길이가 2cm인 경우는 정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다 2cm로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피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세제곱cm. 네.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내면 2의 세제곱 혹은 8 세제곱cm.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이번에는 한 변의 길이가 6으로 해봅시다. 6이요. 한 변의 길이가 3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따로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엔 한 변의 길이가 6cm인 경우 방법은 같습니다. 겉넓이는 겉넓이의 경우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사각형이 총 6개가 있죠. 육면체니까요. 그래서 겉넓이는 66에 36제곱cm가 총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36 곱하기 6은 216제곱cm이고, 자, 우리가 학습한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낸다면 이 숫자들을 소인수분 해야겠죠. 36 같은 경우는 4, 9, 36, 6은 2 곱하기 3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4는 2 곱하기 2고요. 9는 3, 3은 9, 3 곱하기 3 이렇게 모두 다 곱셈으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숫자들을 다 곱하면 2가 총 하나, 둘, 3개. 그러니까 2의 세제곱, 그 다음에 3이 총 하나, 둘, 3개. 그래서 3의 세제곱,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어때요? 괜찮나요? 자, 그럼 부피를 여러분들이 한번 구해 보실래요? 네, 부피는 정육면체 같은 경우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6cm로 동일하기 때문에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나오겠죠? 자, 거듭제곱 형태로 나타내면 6의 세제곱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참, 근데 6은 소인수 분해가 되니까요. 6은 2 곱하기 3이니까 어떻게 쓸 수가 있죠? 예, 2 곱하기 3 괄호 열고 전체의 세제곱 이렇게. 그리고 전체의 거듭제곱은 각각을 거듭제곱 해준 거랑 같다고 한 거 기억나나요? 자, 그래서 각각의 지수끼리 곱하면 2의 1 곱하기 3, 그 다음에 3의 지수는 1 곱하기 3, 그리고 가운데가 곱하기니까 곱하기 이렇게 해서 결론은 2의 1 곱하기 3 세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건널비와 부피가 서로 2의 세제곱, 3의 세제곱으로 숫자는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둘은 숫자는 같지만 여기서 단위가 건널비는 제곱 센티미터이고 부피의 경우는 세제곱 센티미터이기 때문에 단위는 서로 다릅니다. 아셨죠? 이 점 유의하세요. 자, 그러면 관련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는 퀴즈입니다. 자, 첫 번째는 건널비가 96 제곱센티미터가 되게 하는 한 변의 길이 x의 값을 찾는 겁니다. 네, 여기 있는 x의 값이요. 우리가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를 적절히 조절을 해주면 건널비가 96 제곱센티미터가 나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방법은 같습니다. 우리가 건널비를 구하듯이 똑같이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육면체의 경우는 한 변의 길이가 x인 정사각형이 총 6개가 있었죠. 그쵸? 자, 그러면 건널비는 x 곱하기 x니까 x의 제곱이 총 6개가 있었죠. 네. 그 값이 96 제곱센티미터가 돼야 되니까 결국에는 x제곱 곱하기 6과 96이 서로 같아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괜찮나요? 자, 그래서 결론 x제곱 곱하기 6은 96. 네. 자, 양변을 6으로 나눠주면 6은 약분이 되고요. 6분의 96은 16 이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x제곱은 16이니까요. 제곱해서 16이 되는 수는 두 개가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4cm가 있는데 여기서는 길이이기 때문에 0보다 큰 숫자만 택합니다. 0보다 큰 숫자요. 자, 그래서 x는 플러스 4cm. 왜냐면 길이는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입니다. 괜찮나요? 자, 그러면 두 번째 퀴즈를 보도록 합시다. 자, 이번에는 부피가 125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게 하는 x값을 찾고 싶습니다. 네. 이 경우도 방법은 같겠죠. 우리가 정육면체의 부피를 구하고자 한다면 한 변의 길이가 x일 때 정육면체의 부피는 어떻게 됐었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그래서 x를 3번 곱해주니까 부피는 x 세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것이 125와 같아야 되니까 자, 결국에는 3번 곱해서 125가 되는 그런 숫자를 찾아야겠죠. 3번 곱해서 125가 되는 숫자는 뭘까요? 예.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5는 5, 25, 25 곱하기 5는 125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변의 길이가 5cm여야 된다는 걸 추측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피가 125 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게 하는 x의 값이 길이로는 5가 되는데요. 이거는 추측을 통해 얻은 값이고 우리가 방정식을 통해서 제대로 한번 풀어볼까요? 네. 조금은 복잡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을 이용을 한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제곱해서 125가 되는 x의 값을 풀어봅시다. 복소수 범위 내에서요. 복소수의 개념이 헷갈리는 친구들은 링크되어 있는 복소수의 개념 비디오를 보시든지 아니면 1학년 1학기 때 수학 교과서를 찾아보시면 기본적인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이 방정식을 뭐는 0 형태로 만들어 봅시다. 125를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러면 x의 세제곱 빼기 125는 0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125가 5의 세제곱이라는 성질을 이용을 해서요. 식을 나타내면 x 세제곱 빼기 5의 세제곱은 0 이렇게요. 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금 세제곱 빼기 세제곱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는 인수분해가 가능한데요. 우리가 곱셈 공식을 이용하면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곱셈 공식이 있냐면 세제곱 빼기 세제곱 형태는 우리가 마이너스죠. a 빼기 b를 인수로 갖고요. 세제곱이 되려면 a에다가 a 제곱을 곱해줘야죠. 그렇죠? 그러면 a 제곱은 또 마이너스 b와 곱해지니까 마이너스 a 제곱 b가 되겠죠. 자, 요 마이너스 a 제곱 b는 왼쪽에는 없으니까 여기에 ab를 더해줘서 이것이 a와 곱해지면 a제곱 b 플러스 a제곱 b가 되죠. 그래서 없어지고요. 근데 a, b가 마이너스 b와 곱해지면 마이너스 a b제곱이 또 생깁니다. 근데 좌변에는 마이너스 a b제곱이 없죠. 그래서 b제곱을 더해줘서 a와 곱해지면 플러스 a b제곱. 그래서 a b제곱이 없어지고 마이너스 b와 b제곱이 곱해지면 마이너스 b의 세제곱. 이것은 좌변에
있죠.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x세제곱 빼기 5의 세제곱은 x 빼기 5, a-5를 인수로 가지고요. 다음은 a의 제곱이요. a의 제곱, x의 제곱, 더하기 ab요. 여기서 a는 x고 b는 5입니다. 더하기 5x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b의 제곱, 5의 제곱, 25죠? 는 0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 빼기 5와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5가 0이기 때문에 x 빼기 5가 0이든지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25가 0이든지요. 또는 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5의 제곱인데 25라고 쓸게요. 는 0. 자, 이게 중간 결론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x 빼기 5가 0이라는 식에서 x는 5라는 걸 얻을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식은 2차 방정식이죠.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모든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는데 그러려면 x의 개수 abc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x제곱 앞에 있는 숫자 a, b, c를 구해서 근해 공식을 적용을 하면 기억하시나요? 근해 공식은 2a분의 a가 1이니까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이요. 5의 제곱 마이너스 4 ac 곱하기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루트 안에 있는 숫자를 보면 5의 제곱 25 빼기 4 곱하기 1 곱하기 25 100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75입니다. 자, 거의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분모는 2 곱하기 1이고 2는 2죠?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75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복소수에서 루트 안에 0보다 작은 숫자를 허용을 하는데 이렇게 루트 마이너스 75처럼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는 루트 75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 해서 루트 마이너스 1을 기호로 i로 나타낸다고 했었죠? 기억하시나요? 자, 이것의 이름은 허수 단위입니다. 복소수, 허수의 가장 기본된 숫자 단위라고 해서 허수 단위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루트 75i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한 번만 써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5i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루트 75는 25 곱하기 3이죠? 그래서 루트 25 곱하기 3, 루트 25는 얼마죠? 5, 25. 그러니까 5 곱하기가 생략된 겁니다. 루트 3. 루트 75는 5 루트 3.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5 5 루트 3 i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얘는 복소수입니다. 자, 복소수 서로 다른 복소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자면 방정식 x세제곱 더 빼기 125는 0은 3개의 근을 가지고 x는 5 그리고 2분의 마이너스 5 플러스 루트 5 루트 3i 2분의 마이너스 5 빼기 5 루트 3i
3개의 근을 가지고 이 중에서 실수인 것은 5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길이로 가능한 건 5cm이죠. 그리고 나머지 숫자 2개는 허수입니다. 실수가 아니죠. 그래서 길이로는 불가능합니다. 어쨌거나 이 3차 방정식의 근이 복소수 범위에서는 총 3개가 나온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좀 복잡했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한번 해보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꼭 한번 해보시고 질문 있으면 수업 시간에 반드시 물어봐 주길 바라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